3월 5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 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총 718건 접수됐습니다. 특히 사망 사례는 3건이 추가돼서 총 5건으로 증가했는데요. 이 중에는 중증장애인 시설 입소자인 20대 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을 분석 중이라며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예방접종이 진행 중이고 2억 6천만 회 이상의 접종이 이미 이루어졌다면서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망 사례는 아직까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백신 접종자는 총 15만 4,421명인데요.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 0.3% 수준입니다. 백신 잔여량 사용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의협은 의료진에게 백신 쥐어짜기를 강요하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했는데요. 감염 전문가들도 남은 백신은 버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엄중식 가천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1바이알당 접종자 수를 최대로 고정해 두면 백신을 분주하는 인력의 스트레스가 상당할 거라며 의료진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의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칫 잘못하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부 연조직 감염이나 혈액 매개 감염이 대량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교수는 주사기 성능만 믿다가 또 다른 사고를 만들 수 있다며 남은 백신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질병청은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사용하면 화이자 백신은 1명 더, 아스트라제네카는 2명을 추가로 접종할 수 있다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접종자 수를 늘려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의사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어제 토론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는 2배나 많지만 지난 6년간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단 4건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670명이나 됩니다. 프랑스도 지난 26년간 14건에 그쳤는데 그마저도 대부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었고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의료행위에 따른 의사의 형사처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 소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형사범죄와 국가인지도 모르겠다며 형사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면허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처럼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은 자신이 당선되면 병원협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제 병협이 주최한 온라인 정견 발표회에서 후보들은 병협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병협과의 모임을 정례화하고 의협 산하 각종 위원회에 병협이 추천하는 인사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나왔습니다. 한편 후보들은 의사노조 설립에 대한 견해를 묻는 병원의사협의회 공개 질의에 대해서 의사의 권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전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협 회장 선거는 현재 우편 투표가 진행 중이고 대다수 유권자가 참여하는 전자투표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됩니다. 앞으로 1년간 공중보건의사들을 이끌 신임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까지 나흘간 진행된 선거 결과 단독 출마한 임진수 정 후보와 박진욱 부후보가 93.5% 지지를 얻어서 제35대 회장과 부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진수 회장 당선자는 인제의대를 졸업해서 질병관리청에서 2년째 재직 중이고 내과 전문의인 박진욱 부회장 당선자는 고신의대를 졸업하고 국립소록도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오는 12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임 회장 당선자는 산적한 현안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마주한 과제를 해결하고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